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다들 아시죠? 이걸 만든 회사가 바로 펄어비스인데요. 겉보기엔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사실 지금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대박을 친 게임을 만든 회사가 어떻게 돈을 잃고 있을 수 있죠?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단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게이머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사막의 엄청난 성공, 그 화려한 이면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는 과연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매출은 3,656억 원으로 6.8%나 늘었어요. 좋은 소식 같죠? 그런데 정작 사업에서 번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8억 원입니다. 2년 연속 적자인데 심지어 손실폭이 더 커졌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겉으로 보이는 증상 말고 진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재무적인 활력 징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긍정 신호가 하나 잡힙니다. 플러스 239억 원. 이건 그냥 장부상 이익이 아니고요. 실제로 회사 금고에 돈이 들어왔다는 뜻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작년에는 오히려 54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와, 이건 완전한 반전이죠? 잠깐만요. 이익은 적자인데 현금은 늘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 월급날은 아닌데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을 갑자기 돌려받은 거예요. 그럼 통장 잔고는 늘어나잖아요.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강력한 긍정 신호가 있습니다. 3,525억 원. 이게 펄어비스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단기금융자산의 총합이에요. 이건 뭐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무적 안전망이자 전쟁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체크한 활력 징후들을 모아서 최종 진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펄어비스는요, 아주 뚜렷한 강점과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화면이 펄어비스의 상황을 딱 요약해줍니다. 한쪽에는 3,525억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 즉 실탄을 쌓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정작 본업인 게임 사업은 2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수익성 위기에 빠져 있죠.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우선 좋은 점, 강점부터 자세히 볼게요. 기초 체력은 아주 튼튼합니다. 보신 것처럼 실제 현금을 버는 능력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빚은 적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효적 게임들 검은 사막과 이부가 여전히 든든하게 매출을 지켜주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갑옷이라도 균열은 있기 마련입니다. 해외 사업에서는 계속 손실이 커지고 있고요. 외화 자산이 많아서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게임을 잘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환율이나 투자 같은 외부 요인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좀 불안한 구조라는 거죠. 자,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치료 계획을 봐야겠죠. 펄어비스는 이 수익성 악화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한마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입니다. 그 치료제의 이름은 바로 붉은 사막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게이머들이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초대형 신작이죠. 사실상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 게임의 성공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 붉은 사막이라는 특효약 역시 만만치 않은 리스크라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숨겨진 가상자산 부채 폭탄. 둘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비용. 그리고 셋째, 기존 게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 181억 원짜리 시한폭탄부터 보죠. 이게 뭐냐면요. 펄어비스가 나중에 특정 암호화폐로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암호화폐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버리면 실제 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장부에는 어마어마한 빚이 생긴 것처럼 기록해야 합니다. 완전 잠재적 폭탄인 셈이죠.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붉은 사막 같은 대작을 전 세계에 출시하려면 마케팅이랑 개발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만약 이 비용이 계속 불어난다면 아까 봤던 그 3,500억 원짜리 든든한 금고가 게임이 돈을 벌기 전에 바닥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펄어비스가 버는 돈의 거의 전부가 검은 사막과 이브, 이 두 개의 오래된 게임에서 나와요. 만약 유저들이 이 게임들을 질려서 다른 새로운 게임으로 떠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매출이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강점과 약점, 그리고 리스크를 종합해서 최종 예후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펄어비스 앞에는 명확하게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회복의 길입니다. 붉은 사막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는 거죠. 여기서 벌어들이는 새로운 돈이 모든 비용을 압도하고 회사는 강력한 흑자 기업으로 완벽하게 부활하는 그야말로 꿈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엔 쇠락의 길이 있습니다. 신작 출시는 계속 늦어지거나 혹은 나왔는데 실패하고 그 사이에 쌓아둔 현금은 다 써버리고 기존 게임 매출마저 꺾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결국 펄어비스가 처한 상황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회사는 현재 강력한 재무 맷집이 건재한 골든타임 내에 신작 모멘텀을 상용화 실적으로 연결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돈 떨어지기 전에 성공시켜야 한다는 거죠. 과연 붉은 사막의 모든 것을 건 이 승부수는 펄어비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원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까요? 전 세계의 게이머와 투자자들이 지금 정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